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5월 10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뜨기 싫은 아침이죠. 네, 웃음만 나오는데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네, 어제 저녁에 한 9시 한 40분경에 CPI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봤더니 오르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됐구나. 그래서 저녁에 한 2시, 좀 3시 정도 되니까 또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막판 폭락하는, 특히 우리 나스닥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 어제 제가 저희 테슬라를 보고 깜짝 놀랐죠. 네, 테슬라가 뭐 8%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는데 답이 없다. 쓴 웃음만 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자기 자산을 지키고 집중하고 또 새로운 뭔가 함의가 있는 건지, 향후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정신 차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또 개척해 가야 되는 거죠. 네. 답은 없지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한 우리의 어떤 숙명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죠. 힘을 냅시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밟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밟는 건데,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2월, 3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가 이제 변태적인 하락장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웃었는데, 그때 보니까 밟고 다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올라오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2,700까지 올라와서 2,600을 강하게 지키는 한국 주식시장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도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밟고 모든 악재가 다 나오고 여기서 무슨 장을 돌려 세울 만한 호재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장은 늘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오는 거죠. 믿으십시오. 자정 능력을, 이 자본주의 시장의 최첨단인 주식 시장의 자정적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악물고 견디셔야 되죠. 어떤 분이 이 악물다 이가 다 빠지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견디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힘을 냅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 CPI 지수를 봅시다. 이제 지난달 8.5를 하다가 이번 달 이제 8.3으로 이제 빠져서 나왔죠. 네, 8.3%. 시장은 뭐 8.1%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위에서 나오면서 이제 충격을 준 거죠. 이제 코멘트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여러 이제 연방준비제도 지방은행 총재들이 발언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막 쏟아냈죠. 생각보다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추가 긴축이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을 가해진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뭐 악재는 더 반영이 되고 호재는 상승장에서는 또 더 오버슈팅이 나는 게 양극단의 시장의 특징인데, 이 과정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다시 사람들이 이성과 밸런스를 찾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서서히 반등을 하고, 또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곡물, CPI, 경기 방어주들이 하락을 하고 반대편에 있던 게임, 엔터, 뭐 반도체, IT 이렇게 눌려있던 종목들이 쭉 올라오는 그러한 시장이 항상 시소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기준을 2분기라고 보는데, 일단은 5월 50bp 오르고 6월에 50bp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월에 50bp 정도만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시소가 반대로 올라탈 확률이 있다. 눌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올라가 있던 종목들이 내려가는 그러한 밸런스를 찾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도 한국 시장을 봅시다. 리오프닝주,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수혜주, 이것들이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 그 여행주들 한번 보십시오. 여행 수요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마이너스인데도 우리 코비드 전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심리 영향이죠. 주식은 센티인 거죠. 언제 또 IT 반도체가 우리가 빠지기 전보다도 더 고평가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하는 거죠. 금일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 장 초반에는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다가 그냥 막판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빠진 이후에 반등을 해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마쳤죠.
네, 프랑스는 2.5%, 독일은 2.7%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고 어제 상해와 중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오늘 어떻게 대꾸받고 나타날지 걱정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타난 미국 주식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CPI 8.3%, 네, 8.1%를 예상했는데 8.3%, 이 4월 근원 CPI도 6.2, 6% 정도 예상을 했는데 6.2가 나왔죠. 달러와 CPI 발표 강세, 달러 지수가 강세,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달러가 강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848만 7천 배럴로 증가를 했네요. 30만 배럴 하락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원유 재고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WTI가 약 5, 6% 상승하면서 다시 10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것은 뭐 우크라이나가 다시 가스관을 잠가버리고 이제 중단을 한 여러 가지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붕괴가 됐죠. 어제 제가 뭐 침튀기게 목에 피가 나도록 비트코인의 어떤 나쁜 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시장하고 같이 간다면 비트코인은 존재 이유가 별로 없죠. 네. 상품으로서 그렇죠. 좀 해지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전혀 매력이 없는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가스관 가동을 중단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죠. 네, 머스크가 테슬라에 주급는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리콜 한 13만 대 있었던 것 같고 광산업체 인수한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트위터 인수도 좀 불투명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일부 주당 순손실을 0.12달러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예상 0.29달러를 손실했는데 손실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쿠팡은 뭐랄까 안개 속을 헤매고 뭔가를 되돌려 놓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돈만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 CPI 구성 요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푸드 앤 베브리 음식료가 15.2%를 차지하고 100 중에서 하우징이 42.4% 나죠. 그렇죠? 렌탈하고 집값 내는 게 관련된 비용이 42.4% 전체 100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에너지와 중고차는 우리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전히 하락을 하고 WTI도 좀 12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100달러까지 내려온 과정이 또 에너지 가격은 빠졌는데 식료품, 주거비 이러한 것들이 구성 요소에서 주거비가 42%나 차지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CPI가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거비 같은 것들은 쉽게 빠질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집들을 짓는 게 코비드 때문에 많은 집들이 지어지지 않고 또 사람들은 리오픈이 되면서 다시 도시로 나와서 일자리로 나오고 계속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리는 이런 것들은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악성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게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이건 공급 사이드가 아니라 수요 측이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두 가지가 서로 엮여서 나타나는 게 식료품과 주거비라는 거죠.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료품과 주거비, 특히 주거비 상승이 미국 CPI의 속살을 갉아먹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정적인 그런 요소이고 그러한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경제방송에서 이런 걸 봤는데 미국의 모하메드 엘 엘리언이나 알리안츠의 유명한 채권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우크라 전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게 미국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FOMC 패드에 너희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능력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해하고 인정을 할 수 없고 너희 실력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 부분이 미국의 우리 같은 여의도 시각이듯이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시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주가 하락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연준을 믿을 수 없다. 연준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과 한국 재정경제부를 믿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주식을 되돌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채권 금리를 자극하고 이러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센티적인 측면의 분석입니다.
미국 금리를 한번 봅시다. 10년짜리가 3%를 넘었다가 다시 2.93으로 6%, 600비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0년짜리는 3.04%, 2년짜리는 2.65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연방제도 지방은행 총재들이 긴축이 좀 더 해야 된다, 더 강력한 긴축을 해야 된다, 우리는 거기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금리가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수급 적에서 주식이 빠지니까 돈이 또 채권 국채 쪽으로 가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어제 최근에서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장중에는 올랐다가 장막판에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불안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좀 안정을 찾던 농산물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죠. 커피는 7.61%, 대두유, 밀 이런 종목들이 뭐 미국의 남부의 건조한 날씨, 느린 파종, 뭐 대두유 같은 느린 파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다시 살짝 상승에 올라오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속 가격을 한번 봅시다. 금속 가격도 다 올랐네요. 니켈과 팔라듐을 제외하고 알루미늄, 구리, 금, 은, 백금, 아연, 주석, 납 등 다시 커머더티 가격이 상승에 올라오는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제 20년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104.01포인트를 6개의 통화를 가중 평균해서 달러 지수를 만드는데, 달러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미국 통화가 강세이고 반대로 나머지 통화가 약세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WTI는 105.48%. 네,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잠궜는데 유탄이 WTI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시 100달러를 넘고 상승에 올라오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CPI에서 에너지 가격은 하락을 했다. WTI 120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과정이 4월에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다시 100달러 위에서 논다는 것은 다음 달도 그렇게 많이 CPI가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 강하게 버텼던 애플이 5%나 넘게 하락을 했네요. 146.5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성장주, 반도체, IT, 소비주 관련 것들은 무조건 전자제품 같은 기업들은 갖다 팼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본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어떤 매크로 지수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그 실망물이 또 실망 매물을 부르는, 미국도 이제 돈 빌려서 주식 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쇼킹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어제 8.2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뭐 어제 800달러 살짝 마치다가 다시 이제 무너졌는데 734달러까지 무너졌는데, 네, 다시 8%나 하락하는데 테슬라 펀은 아직도 108배입니다. 좀 고평가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퍼가 10에서 있던 것이 퍼가 5로 되는 것은 별로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런데 150이었던 게 70이나 80으로 반토막 나는 것은 쉽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IT라든지 성장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도 9.61% 하락하면서 20달러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3.32% 하락해서 260달러를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도 5.48% 하락하며 16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폰은 45배네요. 아직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빠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으로 착각을 주는 건데, 이제 엔비디아가 50배 하다가 이제 45배까지 빠졌는데 추가로 한 30배까지 더 추가로 하락하려지. 결국은 파는데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 위주로 파는 거죠. 네. TSMC는 20배 퍼가, 삼성전자는 지금 11배인데 여전히 이제 TSMC가 더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가 11배면은 이러면 삼성전자는 바닥을 좀 지키고 있다. 더 빠질 여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TSMC 같은 것들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어제 2.83% 하락을 했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11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6배.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거의 바닥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네, 페이스북도 퍼가 15배까지 빠졌네요. 25배씩 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퍼가 15배까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블록스는 어제 올랐네요. 3.36.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는데 어제 장이 다 박살나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빠지고 빠져서 우리도 거의 60%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바닥을 살짝 치는 모습인데 퍼가 14배로 조정이 확실히 이루어졌네요. 노블록스 퍼는 14배로 성장주 치고는 조정이 거의 완벽하게 밸류에이션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비트코인 욕 정말 많이 했는데 6.40% 빠져서 제가 친 주가 가격 하락할 때가 6시가 좀 못해 5시 반경이었는데 3만 달러가 무너지고 29,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저는 노답이다. 여기서 뭘 어떻게 전망을 할 것이냐. 그냥 깝깝하죠. 우리 이제 카페에는 제 의견을 좀 써놨는데 시장이 과연 오늘 8.3%의 CPI 지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여전히 높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꺾였다. 나름대로 이렇게 볼 것이냐. 미국에서는 여전히 높다. 생각보다는 꺾임이 약하다. 다음 달에도 꺾이기 힘들 것이다. 긴축이 더 갈 것이다. 패드를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경기가 침체이고 소비가 줄고 이것들이 결국 성장주인 반도체와 IT를 건들 것이다. 이들을 불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런 논리적 사이클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나스닥이 박살이 났는데 과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렇죠? 네. 어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략 후보 합정도 아침에는 당연히 약세로 반응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일단 꺾이기는 꺾였고 적게 꺾였을 뿐이지 이러한 면들이 우리나라에는 미국 시장에서 반응한 것처럼 크게 악재는 아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꾸준히 잘 대응을 해온 측면. 두 번째, 우리나라 수출은 여전히 살아있는 측면. 중국과 미국이 관세를 서로 인하하는 그러한 사인을 주고받는 거죠. 미국도 이제 CPI를 잡기 위해서 중국을 풀어주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그 가격이 관세가 풀어진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다. 좋은 면들이 훨씬 많죠. 수출이 증가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중국이 이걸 가져다가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은 이머징 국가에서 가장 강력하고 제조업이 강하고 중국이 저렇게 해부작거려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리오픈을 하면서 살아나는 측면 이런 면들 라틴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일단은 한국에서 철수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면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자금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팔 만큼 다 판면 또 생각보다도 저는 신용 잔고 물량이 막 쏟아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또 많이 쏟아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면 이런 면들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 에너지를 응축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아침이지만 잘 오전만 버틴다면 오후에 또 돌아서고 미국도 이제 제가 봐서는 어제 정도에서 막 쏟아내면 더 이상 쏟아낼 것은 없을 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밸류에이션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노블록스가 14배까지 빠진 거죠. 그렇죠? 네, 14배까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조정돼서 내려올 정도니까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배 정도까지도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반도체, IT 이런 정도 드림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일어났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만 더 어필만 한다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을 막 쏟아내면서 노답이지만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이다. 마지막 순간들이 가장 아픈 거죠. 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같이 힘냅시다. 우리 뭐 카페 친구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신박사 친구님도 많이 들어 있고 또 그 외에
자, 유튜브를 보고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힘을 냅시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파이팅! 즐겁고 멋진 하루를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